훈육할 때 이 부분은 절대 공감해주지 마세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훈육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훈육 과정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올려드린 영상이 너무 도움되셨다고 하셔서 오늘은 훈육 과정 중 잘못된 공감으로 인해 그 훈육이 무의미해지는 상황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공감은 부모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하는 이 신뢰감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훈육 방법을 찾아보면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줘야 한다는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 이거 하고 싶었어, 많이 속상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윤희가 속상하지 않을까, 간혹 아이의 마음을 지나치게 읽어주는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지나친 공감과 잘못된 시점에 감정을 읽어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훈육 과정 중 공감해주지 않아도 되는 순간, 첫 번째는 가짜 울음을 보일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악을 쓰며 울지만 눈물은 안 나오는 아이들, 눈물은 나지만 구경할 건 다 하는 아이들 있죠. 내 아이가 진짜 속상하거나 슬프거나 아파서 우는 것인지 훈육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짜 울음을 보이는 것인지 부모는 사실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가짜 울음을 빨리 캐치해 주셔서 훈육 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거나 공감의 반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감정을 읽어주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가 이거 안 해줄 거야? 내가 울어도 안 해줄 거야? 하면서 으앙 하고 울었는데 엄마가 안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 하며 마음을 읽어주는 순간 맞아, 나 속상했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혼란을 느끼면서 진짜 울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슬픈 감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 떼쓰기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훈육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느라 훈육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은 다음에도 같은 상황에서 가짜 울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훈육 과정 중에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두 번째는 엄마 미워, 엄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가 싫고 아빠만 좋아, 이런 엄마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할 때, 저희 아이가 3돌쯤 되었을 때 본인이 속상한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언어가 점차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면서 아이들은 할 수 있는 표현이 무궁무진해지는데, 특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치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끌어냅니다. 엄마 미워, 엄마 싫어, 다른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정말 가슴에 비수가 빡빡 꽂히는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럼 순간적으로 엄마는 감정이 흔들리고, 특히 요즘 말하는 이 F 엄마들은 가슴에 대못이 박힌 듯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이가 흔들리는 엄마의 눈동자를 보면서 점점 더 강한 말을 쏟아내면 엄마도 너 미워부터 시작해서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엄마도 다른 친구 엄마 하고 싶다, 이미 훈육의 목적이 흐려지고 아이와 감정 싸움을 시작하게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아이의 감정에 맞대응하거나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하며 아이가 하는 말에 공감해 주겠다고 이 훈육하는 지금 상황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기보다는 단호하게 하던 훈육을 이어서 흔들림 없이 해서 아이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육이 끝난 후에 아까 속상해서 그런 말 한 거야,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말들은 엄마도 마음이 속상하고 슬퍼, 그럴 때는 엄마 나도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요 하고 얘기해줘 라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훈육 과정 중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세 번째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훈육할 때 아이가 스스로 해를 가하는 경우, 즉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머리나 얼굴을 때리거나 바닥에 막 머리를 박거나 혹은 엄마
아빠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도 화가 났어요. 나도 기분 안 좋아요. 훈육하는 말 듣기 싫어요. 라는 감정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공격 행동 대신 대체할 수 있는 표현법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다만 훈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그러면 안 돼. 때리고 던지는 건 나쁜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설명을 하면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즉각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돌리고 이 훈육을 멈출 수 있다는 수단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 훈육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결국 아이는 자기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려서 엄마가 제지하게 만들고 원래 하고 있던 훈육의 목적을 흐트리면서 지금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의 반응에 지나치게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기보다는 때리는 건 안 돼. 단호하게 전달하고 그 행동이 그치지 않고 반복될 때는 계속 제지하는 것 또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아무 말 없이 잠깐 기다려주고 아이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단호하게 훈육해주세요. 그리고 훈육을 마무리한 뒤 속상한 감정을 인정해주되 공격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셔야겠죠. 자, 훈육 과정 중 공감해주지 않아도 되는 순간 네 번째는 안전과 건강 관련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훈육을 할 때 이걸 허용해도 될까? 안 될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건강과 안전 영역에 포함된 것이라면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집의 규칙, 지침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 본인의 안전, 예를 들어 카시트나 위험한 행동들,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하는 행동도 안전의 영역에 해당되고 건강에는 먹고 씻고 자는 등 기본 생활 습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영역에서는 적어도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혼란을 주거나 협상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카시트를 거부할 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 아이는 카시트 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리고 이 닦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이 안 닦고 싶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는 네, 치카치카 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기 싫어도 뭐뭐뭐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거야.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전달이 되어야 아이 또한 훈육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공감해주게 되면 아이는 조금 더 내가 속상해하면, 조금 더 내가 떼를 쓰고 울면, 조금 더 버티면, 여차하면 엄마의 마음이 바뀔 수 있겠는데, 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여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카시트가 불편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하는 건 안 돼. 감정은 인정해주되 안 되는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들으면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훈육, 말은 쉽지만 실전은 어려운 훈육, 그 과정에서 공감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들을 짚어드렸는데 훈육 공부 어렵다 느껴지시면 똑소리 나는 육아 우리 아이 훈육편 도서 꼭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